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자궁임신의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궁임신이라는 것은 자궁 안에 아기가 착상해야 되는데 자궁강 이외의 다른 부위에 착상을 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자궁이라고 생각하면 제 팔이 이제 나팔관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면 이 나팔관 안쪽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거의 95%, 그리고 나머지 5%가 난소라든지 복강이라든지 또는 자궁 안쪽이 아니라 자궁 아래쪽 부분 경부에 착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의 임신 자체가 정상적인 임신으로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자궁이라는 튼튼한 복벽이 있지 않으면 충분히 아기한테 혈액 공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이 아기를 보호해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벽을 형성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나팔관은 자궁벽에 비해서는 엄청 얇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랄 수 있지만은 한 6주, 8주가 넘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한 가지 원인을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수정란, 제가 자궁이라고 그러면 정자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나팔관 끝까지 헤엄쳐서 가서 여기서 배란된 난자와 수정이 딱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른 자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며칠을 거쳐서 서서히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궁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착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겠죠. 근데 미세한 어떤 털 같은 게 있습니다. 나팔관이 굉장히 좁지만은 그 털들이 수정란 자체가 이게 무슨 발이 달려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쭉쭉쭉 밀어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결국은 자궁 안쪽으로 들어와서 착상하게 되는데, 이 미세한 어떤 털의 움직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카페인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되어져 있고, 스트레스라든지 컨디션 저하라든지 면역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보통 우리가 자궁 임신이 되는 곳이 팽대부라고 해서 이쪽 약간 넓어지는 이쪽 나팔관 이쪽 부분에 주로 많이 되는데, 이 팽대부에서 이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팽대부에 있는 조직 자체가 자궁 안쪽에 있는 조직과 흡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정란이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여기를 자궁 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자궁 내막의 조직과 이쪽의 조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가 자궁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착상해서 피를 받아들이고 혈관을 당겨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치료는 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 오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팔관 임신이 터져서 복강 안에 피가 차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복통이나 칼로 에이는 듯한 그런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나 질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미 나팔관에 터져서 이미 이제 복강 안에 피가 차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터지기 전 상황에서 병원에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자궁의 임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건너뛴다고 하면 우선은 병원에 빨리 오셔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자궁 안쪽의 임신이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반복적인 어떤 초음파라든지 반복적인 베타 HCG,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베타 HCG라고.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피검사를 통해서 자궁의 임신이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이 팽대부 또는 난관에 있는 자궁의 임신이 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 즉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으로 나팔관의 손상을 잘라내서 손상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치료로 충분히 자궁의 임신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나팔관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아있는 나팔관으로 충분히 다음번 임신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10% 정도. 그리고 만약에 또 이 나팔관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상을 받아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결국은 이제 시험관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되도록이면은 나팔관을 보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하고 약물 주사를 맞으시면 이제 여기에 착상된 아기가 동정이 유산이죠. 유산이 되고 그 일부가 피가 이쪽으로 흘러나오고 자궁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도 필요 없으니 같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수치상으로는 비수치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여기 들어있던 아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쪽으로 흘러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흡수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임신에 이 나팔관이 살아있다면 이쪽 나팔관으로도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약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고 나팔관을 양쪽 다 보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예를 들어서 복강 내에 염증이 있다든지 예전에 나팔관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등등 해서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이쪽 부분에 혹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팔관의 전체적인 모습이 좀 이렇게 수정란이 잘 지나갈 수 없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당겨져 있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도 자궁의 임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